디지털 퍼스트 시대 디지털 기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미디어스쿨이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보도자료 활용해서 글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널리스틱 콘텐츠 생산 기법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콘텐츠하고 그 다음에 창조적 변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리지널 콘텐츠 이건 역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기자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고 그 느낀 거,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르포, 그리고 인터뷰, 뭐 다들 이해하시죠 이거는. 그리고 데이터 분석, 어떤 가공의 데이터, 어떤 로우 데이터를 제가 확보를 해가지고 이걸 분석해가지고 어떤 팩트 기사를 만드는 거죠. 오리지널 콘텐츠 창조 기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자세한 설명은 뒤쪽에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뻗치기도 있습니다. 이거 역시 르포하고 이제 같은 개념인데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현장에 가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두 번째로 창조적 변형 기법입니다. 창조적 변형 기법에는 대표적인 게 보도자료가 있죠. 기자가 되면은 자기의 출입처가 대부분 받게 되죠. 자기 출입처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를 잘 활용해가지고 잘 창조적으로 응용해가지고 기사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과거 기사를 활용하는 거. 제가 출입처하고 있으면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 회사가 어떻게 발전했고, 특히 정보부처 같은 데에서는 연초 또는 수년 전에 발표한 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지, 또는 이 사업이 뒤틀린 게 아닌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겠죠. 해외 보도 기사 활용입니다. 요즘 글로벌 시대죠. 우리 기업, 우리나라 정보만 다루는 게 아니라 수많은 메이저 매체들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 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기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은 외국 기업과 비교해 가지고 A 외국 기업은 어떻고 우리 기업은 어떻고 이런 기사가 가능하겠죠. 저널리스틱 콘텐츠 수준, 이번엔 세 가지 정도로 역시 분류가 가능합니다. 먼저 엔트리 레벨, 어떤 기본 수준입니다. 먼저 기사라는 거는 독자보다 먼저 알아서 전달해야겠죠. 신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팩트,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쪽에 쏠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독자들은 공정한 사실을 원하는 거지 어떤 한쪽의 입장만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정보여야 되는 게 엔트리 레벨이고요. 두 번째로 커머셜 레벨. 이거는 기사가 연성 기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좀 읽고 쉽고 즐겁고 그런 톤의 이제 기사를 얘기하는데요. 보는 사람에게 유익하고 때로는 어떤 기쁨을 줘야 되고 때로는 어떤 좋은 정보를 자세하게 잡지성이라고 하죠. 잡지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심층 정보를 전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세하게, 사실 저희가 백신 정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알지 못했는데 이런 거 요즘에는 워낙 모든 사람들이 관심사다 보니까는 심층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 레벨이라고 해가지고 좀 이거는 어떤 특집, 별지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주말자 이런 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멋을 느낄 수 있게, 예를 들어 가지고 품위 있게 입는 의사항법, 아니면은 레스토랑에서 식사 예절 이런 멋도 주고, 그다음에 소설송 같이 어떤 기획성 기사, 기획성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지혜를 줄 수 있는, 신문을 통해서 사실 전달뿐만 아니라 그동안 깨우치지 못했던 또는 새로운 정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정보를 깊이 있게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널리스틱 콘텐츠 생산 기법은 먼저 창조적 변형 말씀드렸죠. 기존 글을 기사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보도자료, 지금 자기 출입처에서는 최근에는 이메일로 대부분의 보도자료를 전달받게 되죠. 보도자료가 수십 개, 많게는 수십 개가 들어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기사로서 밸류가 있는 거, 그거를 기사화하는 작업, 어떤 밸류 판단에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거 이제 기사화하는 과정은 뒤에서 다시 언급되고요. 앞에 얘기했듯이 이전 기사를 최신 기사화, 이전에 나왔던 기사
바탕으로 해가지고 최신 보도 자료하고 묶어서 같이 기사 쓴다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여러 기사를 짜집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요즘 트렌드성 기사로 뭐 쇼핑몰 업체들이 뭐 온라인 사업을 강화한다. 이런 거는 최근에 많이 발표가 되니까는 그런 걸 묶어가지고 하나의 트렌드로 저희가 만드는 과정. 이런 종합기사 과정이 있고요. 연구 논문도 기사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연구 논문 같은 경우에는 기자가 일단은 다 논문을 보고 이해를 해서 그 연구자의 어떤 주장만이 아니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는 충분히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알 만한 정보가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기자가 보는 연구 논문에 사실 다양한 팩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양한 팩트들 중에서 독자들한테 보는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는 걸 셀렉팅 해가지고 기사하는 거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기사 역시 뭐 가십성도 있겠지만은 우리 기업, 우리 독자,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우리 기업 환경하고 좀 조합을 해서 기사하는 경우가 있죠. 보도자료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보도자료라는 것은 기업에서 기업을 알리기 위해서 언론 배포용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레스 릴리즈라고 표현하는데요. 공식적으로 릴리즈하는 자료라고 볼 수 있고요. 구성 요소로는 당연히 어떤 사실에 대한 나열의 글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비주얼 시대다 보니까 사진, 그래프, 심지어 동영상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는 문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회사, 우리 기업, 우리 기관을 알린다는 거기 때문에 뭐 시간이 된다면 연락처를 꼭 확인을 하는 작업. 이제 이해가 완벽하게 안 됐을 경우에 연락처로 문의를 해서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야겠죠. 의도나 주장이 많이 담기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실 나열 경우도 있고 이 사실이 어떻다는 의도나 주장이 있는데 때로는 당연히 기업체의 입장에서는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강조를 하거나 포장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좀 미사오를 담아서 더 멋지게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는 기자 입장에서는 그걸 잘 판단해 가지고 재단을 해야겠죠.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획득 방법은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본인 출입처에다가 기본적으로 이메일 등록을 해야겠죠. 제 이메일 주소를 등록을 하고 제 연락처까지 남겨서 문자, 이메일과 보내고와 함께 문자를 부탁한다. 요즘에는 카톡도 마찬가지로 카톡으로도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RSS 활용. 요즘에 좀 많이 하진 않는데 공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는 주기가 많지 않으니까는 제가 매일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RSS 기능이 있으면은 그거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SNS 그 다음에 보도자료 배포 전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걸 확인하는 작업. 뉴스와이어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접근이 안 된 출입처라든가 가끔 뉴스가 터졌는데 제가 등록이 안 된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는 전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샘플입니다. 이거는 삼성전자에서 낸 보도자료 샘플인데요. 기업체 샘플은 형식이 다 다릅니다. 예. 고객인 기자들에게 쉽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계속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이제 보다시피 맨 위에는 이제 엠바고가 있네요. 엠바고. 언제 이후에 보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엠바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의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 안에가 이제 보도 자료인데요. 그 메인 제목이 삼성전자 갤럭시 M12 28일 출시가 이제 메인 제목이고 이게 필수 기능으로 무장한 가성비 스마트폰이다. 이런 삼성의 주장, 뭐 어떤 시각 이런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제목으로 좀 이런 특징을 이제 소개를 한 거죠. 이런 형식은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냥 샘플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사양에 대해서 쫙 나열이 되고 있고요. 기자는 거기서 이제 골라야 되는 거죠. 이거를 그냥 무조건 기사로 옮기면 안 되는 거고요. 28일 출시보다는 뭐 가성비 스마트폰 등장. 이제 그러려면은 과거에 가성비 스마트폰이 없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 비교를 해서 정말 가성비가 뛰어난 건지 이런 걸 해야 될 거고요. 그거는 이제 그 밑에 가격도 나와 있고 사양도 나와 있으니까는 이걸 비교하면서 할 수 있겠죠. 정보부처입니다. 이제 정보부처 보도자료는 뭐 언제나 이제 부처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등록을 안 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다 공개를 해놨는데요. 지금 양식은 이게 정보부처는 양식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보면 대한민국 대전 한국판 뉴딜도 모든 정부 부처에 다 들어가 있고요. 왼편에 있는 산업정보 로고는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라는 그런 메시지고요. 역시 엠바고가 있습니다. 26일 월요일 신문은 조간, 그 다음에 인터넷은 일요일 오전 11시 이후에 보도가 가능하다. 엠바고 시간이 인터넷 기준으로는 일요일 오전 11시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참고 내용이 있고요. 뭐 역시 산업부에서 이 보도자료의 큰 제목을 이렇게 작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세부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부처에서는 사실 좀 정책이라는 게 워낙 장황한 그 리포트를 기반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도자료는 요약본이라고 보면 됩니다. 좀 컴팩트하게 요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도자료 활용 실습, 이걸 어떻게 하고 주의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보도자료를 팩스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카피 앤 페이스트가 불가능했죠. 근데 이메일로 지금은 다 대부분 받고 있죠. RSS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파일로 받다 보니까 많은 기자분들이 안 좋은 습관이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한다는 건데, 그게 너무 습관화된다면은 보도자료가 단순히 기업, 기관의 어떤 주장, 의견을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기사가 아니죠. 기자라는 것은 어떤 기사의 밸류를 판단하고 독자들한테 의미가 있다는 내용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쭉 본 다음에 값어치가 있는지 일단 판단해야 되고,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됐다면 어느 부분인지 그걸 강조할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걸 강조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기업에서 주관적으로 예전에 정보가 많지 않을 때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기자가 그걸 확인하기 힘들잖아요. 뭐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뭐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건데, 요즘엔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뭐 주관적인 뭐 업계 최대, 뭐 업계 최고의 이런 건 주장이잖아요. 주장. 경쟁사는 당연히 그걸 인정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주관적인 표현 인용을 하면 안 됩니다. 반도체 나노 3나노 공정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최초라고 이제 강조를 할 것이고, 그런 거는 누구나 확인이 가능한 거고,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건 절대 인용하면 안 되고요. 역시 좀 갸우뚱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팩트가 맞을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죠. 근데 기업체에서도 당연히 팩트가 맞다고 얘기하는데, 경쟁사라든가 학계라든가 확인을 해가지고 정말 팩트가 맞는지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시점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지난달에 한 거를 뭐 지금 발표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도 시점하고 좀 매칭이 안 되는 거. 모든 기사는 기본적으로 신속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주요 메시지, 앞에서 강조했듯이 이게 왜, 독자가 왜 이걸 관심을 가질까? 왜, 무엇 때문에? 이걸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왜 밸류가 있는지, 독자한테 왜 이걸 쓰는지, 그거에 대해서 언제나 생각하고 전달을 해야 됩니다. 메시지가 무엇인지, 어떤 것을 써야겠다, 이런 걸 해야 되고요. 단순 나열보다는 컴팩트하게 핵심 문장으로 팩트를 나열하고, 그 다음에 보조 문장을 뒤에 붙이는 걸로, 역삼각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핵심 문장을 앞쪽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 보조 문장들을 팩트 확인 순서대로 해서 나열을 하는 거. 보도자료가 기업체별로 어떤 밸류와 관계없이 양은 천차만별입니다. 진짜 조그만 이벤트를 하면서도 대문짝에 보도자료를 내는 곳이 또 있는데, 그걸 그대로 신는다는 건 완전히 낭비죠. 이거는 독자들에 대한 낭비고, 독자들 역시 이 기자, 이 매체는 너무 허접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쳐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사 보도를 봤을 때 밸류를 판단하고 그 밸류의 값어치를 정해야 됩니다. 신문 같은 경우에는 1단이냐 2단이냐 이런 판단이 있거든요. 이거는 1단 자료, 2단 자료. 그러니까는 뭐 3줄짜리, 6줄짜리 보도자료 이렇게 딱 판단해가지고, 짤막하면은 두 줄짜리도 그냥 A사가 B 이벤트를 진행한다, 끝. 이렇게 뭐 간단하게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팩트 말고는 어떤 전달 밸류가 없다 판단하면은 그것만 전달하고 끝낼 수 있는 그런 과감한 버리는 자세도 필요하고요.
당연히 어떤 큰 팩트 같은 경우에는 독자들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가끔은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세 정보가 생각보다 적을 경우도 있어요. 너무 컴팩트하게 그냥 나열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기자 입장에서는 학계나 연구계에다가 확인을 해서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산업계에 미칠 파장, 예. 뭐 삼성이 어떤 액션을 취하면 협력사, 1차, 2차, 3차 협력사까지 주로 영향이 있겠죠. 그런 것까지 이제 파악을 해서 전달하는, 그거를 이제 보도자료만으로 그치지 말고 그런 전달은 이제 해설기사라고 표현하거든요. 해설기사 또는 종합기사라고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덧붙여가지고 이제 후속기사로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인데요. 모든 기사는 한 번에 나오는 것보다는 꾸준한 보고, 루틴, 전에 한번 수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자의 루틴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일일 보고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보고를 한다는 거는 제가 오늘 이제 하루에 만약에 뭐 취재를 하다 보면 두세 건 아이템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기사 쓰는 건 되게 하나만 이제 쓰게 되면은 나머지 두 개는 뭐 놓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도 일일 보고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누굴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들었고 어떤 기사거리를 들었다. 이거를 아이템을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기자 생활에 정말 아이템 발제가 너무 편해요. 착상이 너무 쉬운데 그거를 듣고 나서 다른 업체, 다른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추가적으로 물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일일 보고를 통해서 이제 쌓아 놓는 거예요. 네, 쌓아 놓으면서 필요할 때 아니면 수시로 봐가지고 내가 저걸 들은 게 있었지? 이거 확인해야겠다. 오늘 누굴 만나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보고 체계는 뭐 뻔한데요. 기자가 팀장한테 일단 보고하고 팀장이 부장, 편집장 이렇게 보고 순서인데요. 대개는 이제 하나의 파일로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보고한 거를 팀원들, 부원들을 크게는 취재본부 전체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삼성 출입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제 동료 기자가 현대차를 출입하고 있는데 삼성이 차량형 반도체 쪽에 어떤 정보를 봤다. 그러면 현대차 담당 기자가 차량형 반도체 예를 들어서 삼성이 개발하는 게 있어? 해가지고 공동 기사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 취재 기사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고 유형은 어떤 제가 만나고 보고 그런 것을 정보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체의 어떤 동향, 동태, 뭐 관가의 어떤 동태, 정치권의 동태 이런 것도 삼성이 예를 들어서요. 삼성이 어떤 거를 관심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시스템을 뭐 기업의 어떤 뭐 보안 목적으로 도입할 움직임이 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한다는 정보를 듣게 되면은 그거는 개발을 위한 어떤 초기 작업이 아닌가. 그것만은 사실 기사는 밸류가 크진 않죠. 연구에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블록체인을 적용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는 그런 동태를 하다 보면은 그걸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보안 담당 기자가 그쪽 업계를 하다 보면 삼성에서 문의가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삼성이 올 하반기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런 이제 팩트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취재 아이템도 역시 보고를 기자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출근, 현장에서 퇴근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걸 수시로 취재 아이템도 취재 아이템은 매일 보고를 해야겠죠. 매일 무엇을 쓰겠다. 단순 보도자료가 아니라 취재 기사 아이템을 보고하는 거 있습니다. 작성 요령은 좀 사실 틀은 많이 깨졌는데 뭐 육하 원칙을 맞춰주는 걸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자세히 기사처럼 자세히 쓰는 건 아니고요. 어떤 팩트를 나열하는 걸로 기사 정도에 자세히 쓰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합니다. 보고나 취업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마감 시간. 어떤 보고도 마찬가지고 발제, 취재, 기사 기획도 마찬가지고 마감 시간이 중요하죠. 마감 시간을 잘 지켜가지고 제때 마감하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보도자료는 사실 기자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도자료를 잘 보고 연구하고 체화해서 그게 기반이 돼가지고 추가 취재가 되고 그 자기 출입처, 자기 취재원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기사의 기반이 되는 거죠. 이 보도자료를 잘 다룰 줄 아는 기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강의를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